여름이 되면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별미가 있죠? 바로 냉면입니다. 2019년 여름 한국은 이 냉면 가격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4,000원이나 하는 곳들이 생기면서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당장은 우리는 은행 잔고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뭔가 모를 불안함을 느끼죠? 그러면 물가 상승은 정말 나쁜 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일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물가가 오랫동안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면 걱정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물론 어제 1만원 했던 냉면이 오늘 2만원이 되고 내일 또다시 3만원이 되는 식으로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예들을 간혹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국제뉴스 등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970년대에는 많은 국가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무서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가 상승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한다면 만들어지는 것보다 쓰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이 많고 벌이가 좋아질 때겠죠. 따라서 경제가 좋을 때는 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띱니다. 거꾸로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택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차를 내일 사면 더 가격이 내려갈 텐데 굳이 오늘 사려고 할까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비를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미뤄지는 현상이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죠. 하지만 물가가 하루아침에 100%씩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같은 돈을 가지고 더 이상 같은 양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으로 냉면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10,000원으로 냉면을 사 먹을 수 없다면 10,000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는 외국 돈의 가치보다 작아집니다. 이는 뒤에서 우리가 논의할 환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안 올라도 걱정, 너무 올라도 걱정인데요. 그럼 도대체 얼마가 가장 적절한 물가 상승률일까요? 적정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일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연 2%입니다. 그런데 이 2%는 올여름 우리가 느끼는 냉면 가격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느껴진다고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신문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사를 읽을 기회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GDP처럼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비자 물가를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는데 품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일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일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오일 가격이 오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좋은 예는 농산물입니다. 장마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목들을 제외하고 진짜 경제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물가 상승률을 볼 필요가 있겠죠? 오일과 농산물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물가를 근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모든 품목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근원 물가 상승률은 변동의 폭이 적습니다. 따라서 냉면값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5% 이상 올랐다고 느껴도 우리가 신문에서 읽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에서 2%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 올랐어도 농산물이나 오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세부 품목들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